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64호 제10면입니다. 안양시 장애인론보련맹 저소득 가정 지원 기부금 전달. 안양시 장애인론보련맹 회장 이용훈, 이하론보련맹 은 지난 13일 저소득 가정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론보련맹은 2020년부터 3년째 갈산동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안양시 장애인론보련맹은 장애인의 체력 증진과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2013년 발족하여 현재 6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9월 경기도 장애인 제6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3년째 이어오는 론보련맹의 기부에는 사연이 있다. 시설이 열악했던 자유공원의 론볼장을 새롭게 단장하는 공사 과정에서 갈산동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론보련맹에서는 매년 12월이면 회원들이 정성껏 모금한 성금을 갈산동에 기탁하고 있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 함께 자리한 론보련맹 회원들은 때마침 내리는 눈을 보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이 눈처럼 펑펑 내렸으면 한다며 한박 웃음을 지었다. 갈산동 황정수 동장은 장애인론보련맹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안양 일동 남부시장 내에 위치한 종합청과 정채경 대표는 5년째 후원품 전달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안양 일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쌀 10kg, 70포와 라면 70번 지박스 28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또한 부림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 정두리는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바자회 수익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장애 있지만 재능 지닌 수호천사 장학생 선발.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최대호 은 인재 육성의 다양성 확장을 위한 수호천사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전했다. 수호천사 장학생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매월 정기적 기부를 실천하는 542명 수호천사 기부단의 모금액을 재원으로 장애를 지녔지만 남다른 재능을 선보이며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수호천사 인재상에 부합하는 장학생을 선발하는 안양시만의 특별한 장학사업이다. 앞서 인재육성재단은 자폐성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림 특히 캐리커처에 뛰어난 재능을 선보이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한 백종하 작가를 수호천사 인재 1호로 선정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탁월한 수영 재능을 보여준 장애인 경기도 대표 학생 및 미술, 바리스타, 노래, 춤 등 다방면에서 기와 재능을 지닌 지역 인재 20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각 100만 원씩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수여식 행사에는 백종하 작가를 비롯하여 관내 장애인복지관장, 해솔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었고 백종하 작가는 축하와 응원의 뜻을 담아 20명의 장학생 모두에게 캐리커처를 선물했다. 또한 천정민 장학생은 화려한 댄스 공연을 선보여 무대를 빛냈다.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최대호 이사장은 수호천사 기부단의 모금액이 뜻깊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모두가 공정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안양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복지부 주최 지역사회복지사업 평가서 최우수상 수상. 안산시 이민근은 지난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택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22 지역복지사업 평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정부의 지역복지사업 중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 복지행정에 대해 전문가 평가를 거쳐 수상 지자체를 선정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의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이웃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보건 돌봄 의료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90여 개 기관과 업무 협력을 통해 촘촘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재택의료센터 운영 방문 주치의 사업 맞춤 영양서비스 방문가사 서비스 등 모두 27종에 달하는 어르신 노후 맞춤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정부혁신 행정제도 개선 분야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그동안 7개 분야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올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일본 복지대학교 등 국내외 기관 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등 새로운 통합돌봄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소은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평택진료원 최초 소아재활 심포지엄 개최. 평택진료원, 이하 평택권, 지역책임의료기관인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병원장 임승관, 은 지난 9일 국립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평택권 미충족 의료 분야인 소아재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 1부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류주석 교수의 중증 뇌성마비 환자의 재활치료, 울산대학교병원 박동휘 교수의 발달장애 아동의 재활의학, 안성병원 고진영 교수, 분당서울대학교 박연 교수의 소아 근골격계 질환의 재활치료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2부에서는 공개 토론회 및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소화재활 관련 평소 시민들이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공개 토론회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임승관 원장은 안성병원에서 처음 주최하는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안성, 평택시민, 학생,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평택진료권에서 의료기관 소화재활 치료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앞으로 점차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건강한 병원, 시민의 병원을 모토로 공공보건의료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안성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안성시 서부모 한돌봄 네트워크팀 유성아 센터장은 의료기관에서 주최하는 심포지엄에 처음 참석했는데 안성 지역에서도 소화재활 치료가 시작되어 너무 기쁘고 강연, 토론회를 통해 여러가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안성병원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류주석 교수는 요즘 드라마를 통해 자폐 스펙트럼에 많이 익숙해지다 보니 너무 일찍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늦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 아이들의 경우 36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급격하게 언어가 발달하면서 인지가 좋아지기도 한다. 전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보면 보통 5세 이후로 고민하고 그 전까지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좋다. 또한 치료기관에만 맡기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교감하고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 놓치지 않으셨으면 한다. 라며 의료기관 외 가정에서의 역할도 당부하였다. 한편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재활의료 및 지속관리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전문기관 간담회, 소아재활 진료과 개설, 분당 서울대학교병원과 하트라인 개설 등 평택권 소아재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전면 시행. 안성시 시장 김보라는 16일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 예산이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안성시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전철이 없어 어르신들이 무료교통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의 버스 분담률도 14.7%로 경기도 평균인 25.3%에 미달해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은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대중교통의 공공성 증진을 위해 안성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안성을 통행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요금에 대해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월 80회까지이다. 2023년 4월부터 관내 농축협 전 지점에서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대상자는 직접 신분증을 구비해 가까운 농축협 지점에서 어르신 무상교통 카드를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어르신 무상교통 카드는 경기도 지패스 카드로 발급되며 수도권 전철 무료 이용 기능이 포함된다. 지원 방식은 편의점이나 농협 ATM기 등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한 뒤 버스를 이용하면 시에서 이용 내역을 분기별로 정산해 개인 계좌로 실이용 요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민선 8기 8대 공약 중 하나인 안성시 전 시민 무상교통 단계별 시행의 첫 단계인 어르신 무상교통을 통해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추후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 청소년, 장애인, 청년 및 장년까지 무상교통 지원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산시 평생교육협의회 개최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조성위해. 안산시 시장 이민근은 지난 9일 여성비전센터 갤러리실에서 시의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논의하기 위해 2020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평생교육협의회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의 추진과 조정,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체로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안산교육지원청과 지역 내 평생교육시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신규 위원 위촉 올해 평생교육사업 성과 공유 내년도 주요 평생교육사업 주요 추진계획 제안 설명 시 평생교육사업 발전 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범열 평생학습원장은 평생교육협의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목표로 더 멀리 보는 미래교육도시 안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